근데 작년에도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서 반도체 사라, 주식시장 올라간다라고 했던 건 다 틀린 거죠. 예측은 맞고 틀리고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근데 시장을 예측하지 않으면 시장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주식 어떻게 하시죠 지금? 남한테 믿고 남이 사라는 주식 사가지고 수익이 났을 수도 있죠. 남한테 내 인생을 기댄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뒤통수 많이 맞아봤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조 소장이고요. 요즘은 머니투데이, 그러니까 MTN 또 전문위원으로 또 활동하고 있고요. 요즘도 다양하게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SBS 라디오도 또 이제 고정 출연해가지고 다양하게 여러분 찾아뵙고 있으니까 어쨌든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저희 옹달 책방에서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그 소장님 요즘에 뭔가 그 연이은 시스템 위기로 번질 것이다 하면서 우려가 되다가도 또 어느 정도 진정된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리더라고요. 요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저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 때 그 현상을 주목하는 게 첫 번째지만 그 현상을 시장이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 볼 필요도 있다라고 봐요. 물론 어떤 현상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하는 것들이 꼭 바로 현명하다라고 보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듯이 대중은 어쩔 때 굉장히 현명하고요. 어쩔 때 대중은 굉장히 우매하게 현명하지 않게 행동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글로벌 상황을 놓고 보면 지금 현재 미국발 그리고 전 세계적인 은행발 위기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는 굉장히 이게 큰 것이다라고 보시는 시각들이 굉장히 강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2008년 트라우마가 있고요. 근데 우리는 또 IMF라는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 위기가 왔을 때에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취약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우려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러면 일단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대중들의 반응보다는 팩트 체크를 먼저 해야 되겠죠. 팩트 체크를 해보면 이게 과연 시스템 위기를 번질 수 있느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절대란 말을 강조하냐면 물론 이 절대라는 것에 대해 제 방점을 찍은 이유가 있죠. 2008년과는 확연히 다르다라는 거죠. 겉모습은 은행이 파산하고 은행의 위기가 온 것은 똑같아 보입니다. 근데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가 왔을 때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노지라는 것이 부채를 돌려막았었기 때문에 은행들이 돈이 어디 있었는지 확인이 안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 부도가 나니까 연쇄적으로 문제가 됐었던 건데 이번에는 밀부 특수은행들의 경우죠. 근데 특수은행이다라고 쳐도 그냥 일반 은행이라고 쳐도 돼요. 어쨌든 뭐 SVB라든지 뭐 코인과 관련된 은행이라든지 CS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뭐 은행인데 왜 특수은행이라고 부르냐? 좋습니다. 은행은 한 가지로 봐도 됩니다. 이들은 돈이 있어요. 이들은 은행에 잔고가 있어요. SVB 같은 경우 현재 들어와 있는 돈을 국채로 매입을 해놓으면서 그 고객들의 자금 인출을 즉각 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심리적인 뱅크런만 안정이 된다라면 이 돈을 가지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가 뱅크런이랑 똑같은 위기라고 몰아낸다? 그럼 본질을 못 봤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CS는 그러면 좀 다르지 않겠느냐? CS 같은 경우 재무제표상의 문제가 좀 있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파생 상품에 대한 문제는 있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파생 상품에 대한 것들이 많은 기관들이 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 우리가 은행 시스템이라는 것은 가장 근간이 되는 게 신용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은행에 뭘 믿고 돈 맡기겠습니까? 돌려준다라는 거. 그렇죠. 내 돈이 떼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또 은행에서의 또 얘기들을 보면 일부 미국 같은 경우는 지방은행이 수천 개가 있기 때문에 지방은행에서 돈을 빼가지고 어떻게 된다? 대형은행에다 넣는 자금의 로테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자, 저는 이런 모습들을 그동안 뭐 제가 이제 옹달책방에 나온 지 이제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다른 데서도 얘기할 때 위기가 좀 다르다라고 했고, 자, 이러한 것들이 그러면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면 일부 유튜버나 많은 분들께서 이게 위기다 얘기하고 있는데 왜 국내 주식시장 꿈쩍을 안 하죠? 2차전지 빼고 2차전지 빼고도 왜 꿈쩍을 안 하죠? 그러면 글로벌 미국이라든지 글로벌 주식시장에 왜 꿈쩍을 안 하죠? 그럼 그들은 다 우매하고 우리나라 일부 시스템 위기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일부 유튜버들만 똑똑한 건가요? 그러니까 더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진다는 거죠. 만약에 그분들 말이 맞다라면 시장이 이렇게 평온해서는 안 되죠. 위기가 온다라는 건데 태풍이 올 거라고 그렇게 많은 유튜버들께서 외치고 있는데 왜 하늘은 해가 쨍쨍 떠 있죠? 그러면 해가 떠 있다라고 보면 일부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가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겠죠.
아직 오지 않았다? 언제 오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나요. 우리가 굉장히 그 짧은 소설이지만 많은 분들이 제목은 아실 거예요.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그 연극 대본된 네. 소설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계속 대화를 해요. 어. 그렇지만 그 연극이 끝날 때까지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고도는 오지 않습니다. 아, 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네. 뭐 한 100여 페이지밖에 안 돼요. 200페이지 좀 안 돼요. 사무엘 뭐. 그 좀 유명한 사람이 지은 네. 옛날 고전인데 네. 그 인사이트가 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들의 얘기가 잘못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첫 번째 팩트 체크를 먼저 해야 되고 팩트 체크가 된 다음에 현상들을 보는 것들이 있어서는 저는 오히려 미국 시장이 일맥상통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들은 많은 투자자들이 팩트 체크를 했고 거기에 현명하게 대응했다라고 보는 거고 국내에서는 계속 금융발 위기 하는데 그거는 팩트 체크도 안 됐고 너무 위기로 조장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것은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지만 논리에 대한 것들인데 제가 처음에 터졌을 때도 뭐 YTN 생생경제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여러 군데서 얘기했을 때 돈이 있다 은행이 네. 연합인포메이스도 얘기했었고 돈이 있다. 이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봤고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그런 것에 대한 또 하나의 이제 그 현상들을 보면 미국 금융당국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다는 거죠. 그랬을 때 초반에는 미국 금융당국들이 돈을 쏟아 부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어요. 뭐 세금을 갖고 하느냐. 근데 그게 하루 이틀 사이에 싹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미국 금융당국이 봤을 때는 이들이 지금 돈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돈을 빌려주고 나면 나중에 국채를 팔아서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들 말대로 세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지금 나세자들이 조용한 거죠. 네. 정치권에서 조용하고 이 부분을 대해서 결국 돈 무제한으로 빌려준다. 물론 이것 때문에 돈이 풀리는 면도 있습니다만 돈 빌려주고 나중에 받을 거라는 것이 보이거든요. 네. 가장 근거는 뭐냐면 SVB 영국 지점이 1파운드에 팔렸다라는 거죠. 1파운드에 팔린 거가 중요하면 홍상에 팔렸거든요. 홍콩상하은행에 팔렸는데 HSBC에 팔렸는데 보통 우리가 부실금융기관을 다른 금융기관에 인수시킬 때는 물론 실사를 해야 되지만 급하게 넘길 때 하더라도 그냥 무조건 은행에서 돈 대줄 테니까 이건 니네가 떠안아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근데 HSBC가 SVB 영국 지점을 1파운드라는 돈을 줬다라는 거죠. 돈을 주고 사온 거죠. 1파운드요. 1파운드. 물론 이제 부실이기 때문에 1파운드인데 이게 1파운드가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실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웅달 책방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일부 망해가는 유튜버가 와가지고 우리가 빚이 많은데 우리 유튜버를 좀 흡수해달라 그러면 돈 주고 사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네 부채를 어떻게 할 건데? 뭐 담보를 주든지 네. 아니면 뭐 이걸 하면 뭐 플러스 알파를 주든지 뭘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상징적으로 돈을 줬다라는 것은 자산보다 그 부채보다 자산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를 읽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찾아냈느냐? 아니죠. 다음 머니 사이트에 보면 머니라는 데 보면 저 매일 보거든요. 그냥 여러분들 다 포털 사이트 휴대폰에서 매일매일 검색 가능한 거예요. 그냥 뭐 뉴스 보다 보면 무슨 정치적인 뉴스 무슨 뭐 연예인 뉴스 뭐 여기 나오는데 거기 나온 그냥 한 줄 클릭해 보면 나오는 얘기예요. 단지 그걸 해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죠. 여러분들 그 뉴스를 분명 보셨던 분들은 많을 거예요. 1달러? 야 진짜 부실이니까 이걸 1달러에 샀구나. 그게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모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금융발 위기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려할 바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이 거의 바닥은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 시장이 굉장히 강하죠. 시장이 굉장히 강한 거기 때문에 저는 시장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시장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우리가 제가 요즘 감명 깊게 그 금과옥조로 삼는 게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주식 투자에 있어서 금과옥조로 삼았던 것은 윌리엄 오닐의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대만계 미국인인 천장틴이라는 사람이 쓴 주식 투자의 지혜 이것을 저는 굉장히 금과옥조로 삼습니다. 이거는 개인 투자자예요. 개인 투자자가 미국에서 나름대로 그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했었던 책이죠. 제가 이 책을 처음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번역됐을 때에 우연히 봤어요. 근데 정말 손에서 안 띄고 첫 장을 넘기가 동시에 끝장까지 다 봤어요. 그러고 나서 그 책을 누굴 빌려줬다가 바로 잊어버렸죠.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최근에 다행스럽게도 그거가 우리나라 국내 유력 그 출판사에서 다시 그때 당시 번역했던 분이 번역한 게 아니라 다시 나왔는데 거기서 온 그런 거예요. 예측하지 마라.
예측을 예측하지 마라. 그러니까 시장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시장이 일부 지금 뭐 이 시장이 빠질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그런 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예측하죠. 예상을 하죠. 근데 지금 있는 상황을 놓고 보면 시장이 굉장히 강한 거죠. 2000지 빼고라도. 그러면 그동안에 시장이 무너질 거라고 봤던 사람들은 다 틀린 거죠. 근데 작년에도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서 반도체 사라, 주식시장 올라간다라고 했던 건 다 틀린 거죠. 예측은 맞고 틀리고가 있어요. 지나고 나면 판명이 되죠. 예측은 맞고 틀리고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근데 시장을 예측하지 않으면 시장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시장은 강하다. 2,400을 버티고 있다. 2차전지가 강하다. 2차전지 밸류 논란, 저는 개인적으로 2차전지가 지금 밸류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2차전지를 보고 있다. 난 사고 싶은 마음 전혀 없지만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거다. 그들이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그들이 현재 수익을 내고 있으면 그들 나름대로 논리가 맞는 거고. 아니, 어떤 주식은 가치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야 멋있는 거고, 어떤 주식은 그냥 테마주 사가지고 수익을 내는 건 나쁜 거고, 그런 논리는 또 무슨 논리예요? 저는 그거 다 맞다라고 봐요. 맞다라고 보지만 아까 이제 돈을 버는 게 다 맞다라고 보는 거지만 저는 저하고 다를 뿐이지 그들이 잘못됐다 나쁘다라고 보는 시각 자체를 그 책을 보면서 많이 바로잡았어요. 그냥 시장은 있는 그대로 보고 그들 나름대로 논리가 있는 거고 그들 나름대로 그 대신 결국 중요한 것은 당구 치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당구를 대충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한두 번 가락이라는 용어 아시잖아요. 결국 다 가락에서 만나요. 우리가 나이 50, 60, 70에 끝에 가서 내가 돈을 벌었다라고 얘기해야지 지금은 테마주 매매가 좋고 테마주 매매가 나쁘다. 가치 투자가 좋고 가치 투자가 나쁘다. 저는 그 자체가 넌센스라고 보고요. 결국 다 가락에서 나 돈 벌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웃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단지 그 확률은 가치 투자자가 확률이 좀 높은 것이고 테마주 투자자들은 확률이 지극히 낮은 거죠. 한때 돈을 벌지만 테마주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로또를 2번 연속 1등 당첨된 사람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물론 있는데 또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지만 뭐 있어봤자 한두 명 있을 수도 있겠죠. 결국 테마주라는 게 내가 지금 돈을 번다라고 해서 어깨 으쓱하지만 우리가 도둑들이란 영화 전지현 씨 나오는 영화 아시죠? 거기 보면 저는 그 영화라든지 타짜 원 이거를 굉장히 자주 봐요. 왜냐하면 지금 볼 때마다 주식 투자자 그리고 우리가 소위 베팅을 하는 데 있어서의 많은 인사이트를 준다라고 보거든요. 거기서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전지현 씨하고 마카오 박이 마카오의 한 극장에서 이제 도둑질을 하기 전에 서로 간에 이제 밤에 잠깐 이제 하는 게 나와요. 처음에 이제 마카오 박이라는 사람이 마카오에서 80억을 벌었다라고 해서 마카오 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전지현이 가가지고 어떻게 80억을 땄냐 그랬더니 3일 만에 땄다.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일어나서 나왔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마카오 박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나는 그랬다라면 80억을 벌지 못했다. 자, 마카오 박이 80억을 번 게 실력일까요? 운일까요? 운이죠. 왜냐하면 지금 그걸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카오 박은 계속 베팅을 3일째 하다 보니까 처음에 10억이 됐다가 5억이 됐다가 20억이 됐다 10억이 됐다 막 이렇게 됐는데 80억 잭팟이 터진 거죠. 마카오 박엔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100억까지만 하자. 그러겠죠. 100억까지만 하자. 그리고 배팅을 해서 80억이 됐다가 70억이 됐어. 손 털고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죠. 내 머릿속에 이미 100억이 있는데. 그리고 기존에도 내가 20억 갔다 10억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80억 왔는데 70억 이건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현상일 거야. 여기서부터 제 뇌피셜이죠. 그러다 60억이 됐어. 일어날까? 아니야. 한 번 더. 그러다 보니까 65억이 됐어. 그래. 역시 나는 행운의 사나이야. 될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다 날린 거 아닐까요? 그런 것처럼 지금 테마주를 하시는 분들이 수익을 냈다 그래서 다음에 그 테마주가 수익이 날까요? 아니에요. 지금 테마주로 수익을 특히 2차전지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공격적으로 수익이 난 분들은 이게 떨어지는 구간에서도 계속 공격적으로 해요. 떨어지면 사면 먹었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떨어지는지 아닌지는 지나고 나야 알잖아요. 지나고 나야 알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몰라요. 어느 누구도 몰라요. 그걸 안다라면 부채도사죠. 저기 미아리 가서 점 봐야죠. 어느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떨어지는 구간에서도 계속 배팅을 해요. 버티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다 날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에 대해서는 확률이 낮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치 투자는 그게 아니죠. 가치가 변한 거에 따라서 내가 핸들링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있는 그대로 봐야죠. 근데 저는 지금 2차전지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2000년대 닷컴,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차화정, 그 다음에 2015년에 제약바이오 똑같다라고 봅니다. 2021년에 메타버스 뭐가 다를까요? 성장성,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 그 부분.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저는 그래요. 이 시장의 광기는 우리가 1600년대 튤립 광기처럼 네. 그때 당시 튤립이 없었나요? 눈에 보이는 튤립이 있었고 네덜란드 정원에 튤립들이 딱 펼쳐져 있었어요. 네. 근데 그렇게 가격이 올라간 거. 인간의 광기는 저는 반복된다라고 봐요. 2차전지만 주식일까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작년 가을에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들이 뉴스, 수주, 펀드멘탈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변한 게 있을까요? 몇 배, 주가가 몇 배 올라갈 정도로 변한 게 있을까요? 그러면 이 주식을 지금 외치시는 분이 6개월 전에도 방송하고 있었고 유튜브를 하고 있었는데 왜 그때는 얘기를 안 했죠? 왜 얘기를 안 했죠? 우리가 삼성전자 2021년, 2022년에 얘기하셨던 분이 2020년 초반에 왜 삼성전자 얘기를 안 했죠?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분 2020년, 2020년까지도 삼성전자 얘기 안 했어요. 카카오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왜 갑자기 2021년, 2022년에 주가가 올라가니까 삼성전자 카카오만 주식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2000년 6개월 전과 지금과 변한 게 있나요? 제 논리는 네. 이렇게 부각받아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좋은 주식은 맞아요. 좋은 주식은 그럼 마냥 천장부지로 올라야 되나요? 각오하세요. 바가지로 달릴 겁니다. 그러니까요, 요즘에 2차 전지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말하면은 안 좋은 댓글이 좀 많이 달리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의 의견이고 제 의견이에요.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의견 표명하시는 거니까 나쁘진 않다라고 봐요. 단지 이제 여러분들 논리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논리에 반박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장이 없다라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제 나름대로 논리는 그래요.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 돈 주고는 절대 안 삽니다. 저는 작년 초에 연합인포맥스에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좀 드렸고 매수 의견도 말씀드렸어요. 그게 10만 원대였나요? 10만 원 초반? 그런 거에도 좀 말씀 좀 드렸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네가 맞춘기만 했냐? 틀린 것도 있지 않느냐? 물론 틀린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 긍정론을 말씀을 좀 드렸고 카카오는 연합인포맥스에서 2020년 3월 달에 말씀드렸어요. 동학개미운동 터지기 전에 카카오에 대해서 보자. 이렇게까지 올라가려고 생각 안 하고 2021년 이후에 카카오를 단 한 번도 매수 추천한 적 없습니다. 네. 나름대로 제 논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제 논리로. 네. 그게 몇 배 수익을 낳느냐? 끝까지 먹었다? 그게 아니고 네가 잘났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나름대로 논리를 한번 개발해 보시죠. 자, 2023년을 앞두고 가을에 제가 연합인포맥스와 MTN에서 두 번 SBS까지 말씀을 드렸죠. 올해는 장비주들이 갈 거다.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장비, 2차전지 장비, 통신 장비들이 갈 거다. 지금 주가가 어떻죠? 그런 논리로 가시면 돼요. 샀냐 안 샀냐? 네가 그걸 언제까지 가느냐? 그건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 웅달 책방을 통해서 수많은 정말 현명한 분들이 나오시니까 그분들을 보고 그분들의 논리를 추적해 보는 거죠. 지금 당장 2차전지를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이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셨던 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작년 12월 초에 리오프닝 관련해서 LCC가 올라가니까 저 2차전지 좋다고 해서 소재 갖고 있는데 안 올라요. 이거 팔아갖고 LCC 사야 될까요? 방송사에 그런 질문을 하셨던 분 분명 계셨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와서 2차전지 사야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웅달님하고 저하고 둘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웅달님이랑 우리 이제 요거 끝나고 밥을 먹으러 간다라고 예를 들어 듭시다. 웅달님이 짜장면이 먹고 싶어. 근데 저는 짜장면이랑 전혀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된장찌개를 먹고 싶어. 그러면 웅달님이 저한테 소장님 뭐 드시겠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된장찌개 먹을까요? 그러면 예 그거 좋은데 혹시 다른 거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이제 끌어가는 거죠. 된장찌개 먹기 싫고 짜장면을 얘기했으면 땡큐지만 이렇게 가는 거죠. 소장님 뭘 먹을까요? 아무거나 먹읍시다. 그러면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진짜 서로 먹고 싶은 게 없었어 진짜. 그러다가 뭐 먹을까? 글쎄요 아무거나 먹죠. 그러면 서로 대화가 안 되죠. 깝깝하죠. 그러면 그냥 덥석 아무거나 그러면 여기 눈에 보이는데 여기 들어갈까요? 여러분 주식 어떻게 하시죠 지금? 남한테 믿고 남이 사라는 주식 사가지고 수익이 났을 수도 있죠. 잃을 확률도 많이겠죠. 잃을 확률도 있고요. 그러면 남한테 내 인생을 기댄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뒤통수 많이 맞아봤습니다. 남을 잘 믿었고 남이 제 인생을 바꿔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여러 가지 경험이 있어요. 그들이 제 인생을 확 바뀌었어요. 절대 남을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날 모르기 때문에.